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를 했습니다. 뭐 늦어도 내일까지,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구가 됐고요. 자,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뭐 거의 일치합니다. 혐의 내용은 백현동 배임,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그 다음에 위증교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뭐 이런 정도가 됐고요. 백현동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해주고, 용도 변경, 기부 체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했다. 여기서 뭐 새로운 내용이라면 불법 옹벽 설치 승인, 아마 이 부분이 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민간업자 뭐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죠. 이 사람이 단독 시행으로 인해서 1356억 원의 이익을 가져갔고, 제가 한 3200억 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마 총 수익을 얘기한 거고 실질적인 수익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섭 씨는 77억 원을 수수했고,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 이게 이제 배임 액수죠. 이 배임 액수는 예상보다는 좀 작습니다. 최소 200억 원, 뭐 이 정도인데 예상보다는 좀 작습니다. 자, 이 문제하고 검사 사칭 위증교사, 검사 사칭이라는 거는 뭐 옛날에 있었던 건데 그걸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면서 이 부분을 자기가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말려 들어갔다. 그 옆에 있었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게 거짓말이다. 이래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죠. 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그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했던 사람한테 나와서 거짓 증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사람이 실제 그걸 수용을 해서요. 2019년 2월에 위증을 해줍니다. 그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수행비서였다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다시 불러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위증이라는 걸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똑 떨어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기록할 수 있을까, 검찰이. 이게 이제 주목이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뒤집기 진술 그 이전 상황, 그때 거를 대부분 다 기록한 것으로 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뒤집었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진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스마트팜 사업비를 이제 북한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원을 못 해주게 되니까 쌍방울이 독점적 사업 기회를 달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금, 경기도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있거든요. 이걸 지원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걸 받아들여서 대신 비용을 대납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사업비로 쌍방울 그룹이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 이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은 평화부지사도 인정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했던 부분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만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김성태 전 회장이 청탁을 했다 하는 거를 이재명 구속영장에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그 다음에 주변의 몇몇 증거, 아마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북 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직접적으로 청탁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구속영장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진술을 뒤집고 이런 거 상관없다. 아마 이렇게 해서 검찰이 증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고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법령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음. 이렇게 발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됐냐. 오늘 오전에 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지난 2월의 1차 구속영장 당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에 영장을 청구했고요. 17일에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냈고 그런데 18일과 19일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 바람에 대통령 재가는 월요일인 20일에 했고 그러면 18, 19일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오늘 이제 18일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낼 수가 있겠다. 아니면 내일 이 정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받아서 바로 올리겠죠. 이러고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그거를 국회로 보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본회의가 20일, 21일, 25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가 20일인데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는 좀 빠듯하다. 대통령 결재까지 받으려면.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유력한 것은 21일 본회의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그리고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25일에 표결을 할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졌다. 자, 그러면 표결하고 만약에 가결이 되면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겠죠? 그거는 아마도 그건 판사 재량이니까 25일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추석 전인 27일 이때쯤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석 후로 미뤄질 수도 있고 영장실질심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심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그 가능성은 제가 아까 오전에 해드린 아마 그런 이제 가결이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부결이 될 가능성과 가결이 될 가능성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2월에는 한 30표 정도가 이제 민주당에서 가결표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그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입원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영장이 이제 기각될 것인가 발부된 만약에 가결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물론 대단히 높죠. 그러나 이게 피의자가 지금 입원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입원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입원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사가 결론을 낼 것인가. 기각을 하더라도 지금 입원 중이기 때문에 기각한다. 범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면 그건 사실상 발부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각 사유 또는 발부 사유를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여권에 타격이 가해지느냐 아니면 야권에 타격이 가해지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물론 발부가 되면 그런저런 얘기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당의 내부 논란으로 가겠죠. 자, 구속된 이재명 대표 과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 체제를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야말로 거의 분당 수준의 요란한 분란이 불가피하다 하는 거고요. 그의 나머지야 만약 기각도 별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여권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쭉 지켜보는 거 외에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전적으로 판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영장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부결될 경우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준은 아니죠.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거대한 방탄의 늪으로 빠져들고,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이 어찌 보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도 눈 감았다는 게 너무나 1, 2차 체포동의안 부결로 명백해졌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체포동의안 부결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꼼수를 써서 본인이 얘기했던 불체포 권리 포기, 이걸 뒤집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전 과정 하나하나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이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각되는 경우 빼놓고서는 민주당의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은 분명하고, 민주당은 지금부터 어찌 보면 내부 후폭풍의 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